오랜만에 재밌는 주제가 나왔네요. 아주 흥미진진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겁니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이것도 올리면 또 악플 엄청나게 달릴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필터링을 거쳐 놨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거 진짜 좀 먹튀죠. 먹튀인데, 근데 이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수싸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뭐 약 51%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나중에 누가 맞춰내는지, 이게 또 관건이거든요. 이런 거 좋아해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큰 레전드는 아니죠. 그런데 막 엄청난 레전드는 아닌데 하나의 이제 흥미로운 주제일 수는 있어요. 이제 제 입장에서는 관전 포인트로, 저는 순전히 이제 수싸움만 놓고 봤을 때 이 장동혁 당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거든요. 이 장동혁 당대표 브레인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이 술수가 고단수인지 모르겠지만, 인간이란 동물은 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개인은 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이기적인 선택을 할지라도 본인의 이제 생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본능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생존을 위한 선택을 취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재밌습니다. 비록 전환길씨, 윤 어게인 세력이 본인을 국민의힘 당대표로 만들어줬잖아요. 본인도 선거 기간 동안 전환길씨 유튜브에 뭐 줄을 대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당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전환길씨가 뉴스 기사를 보니까 8월 9일자에 대구 전당대회에서 말 그대로 선을 넘었다. 인문을 던진 느낌 자체였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간에 품을 수가 없다. 선을 넘었다. 라는 게 이제 저의 분석이고, 9월 1일자 조국 윤미향을 민주당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은, 이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견제 세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솔직히 국민의힘과 전환길 씨가 너무 삽질을 치고 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이 마음대로 똥볼 치고 있다. 장동혁 씨가 당대표가 된 이후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났고 9월 2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갔어요. 직접 얘기도 나눴어요. 이걸 딱 보고 이 장동혁 씨가 며칠 하는 걸 딱 보고, 이 사람 그래도 브레인이 어느 정도는 돌아간다 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판단에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누굴 감히 판단하냐 마냐 하지만은 여지껏 국민의힘에서 제가 봤을 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 수싸움을 거의 하는 사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지금 며칠 하는 동선을 지켜보니까 이 사람 그래도 수싸움 좀
치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호불호를 떠나서 이 수싸움이 돼야지, 사실상 수싸움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입장에서 예측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놓고 그래야 좀 재밌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래야지 뭐 내가 맞춰야 재밌고 뭐하고 하는데, 그런데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재미가 없잖아, 솔직한 얘기로. 뭐 솔직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 범위를 넘어갔어요. 솔직히 재미가 없고 수싸움 자체가 안 됐단 말입니다. 수가 없어요. 수가 없어. 브레인 자체가 안 돼. 그냥 뭐 우당탕탕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뭐 바둑을 둔다고 하던데 뭐 하나둘씩 다 골로 가는 게 눈앞에 너무 빨리 보여.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썩은 동아줄 잡고 전전긍긍하는 게 무슨 죄를 더 지으려고 저렇게도 애를 쓰나, 안 됐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그나마 뭐 민주당은 내가 의견을 가져다 주고 뭐 그러니까 활용을 해서 약간씩 이재명 대표 때는 변형을 하고 했단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님 체제 때는 김대중 대통령 말씀처럼 뭐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활용을 했단 말입니다. 이 의사나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치료 기법을 발견을 하고 뭐 중요한 임상실험을 통해서 양질의 데이터를 쌓아서 연구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 주어진 환경 요건이나 부작용 발생 조건, 뭐 기타 등등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 방법을 차등적으로 적용을 해야지 유능한 의사가 될 수가 있고, 또 그 의사의 지휘 감독 아래 손을 맞춰서 함께 협력을 해서 의사가 보지 못하는 부분에서 수술을 해서 협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간호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동혁 씨 하는 것을 보니까 좀 한다, 좀 치네, 뭐 이 느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예측상 이 가설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장동혁 씨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가 수싸움을 좀 할 줄 안다. 돌아간다. 브레인이. 견제 세력이 이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전환길 씨 윤 어게인 세력과 이 손절할 수밖에 없다. 이 사람이 적극적인 손절이든 소극적인 손절이든 간에 상관없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전환길 씨 윤 어게인 세력에서는 이제 이 장동혁 씨한테 청부서를 막 내밀 겁니다. 장동혁, 네가 당대표 될 때 우리가 너한테 표 밀어줬잖아. 막 이러면서 우리가 청구서를 내밀기 전에 네가 알아서 챙겨줘. 막 이런 식으로 무언의 압박을 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막 이제 방송 제목을 보면, 방송은 안 보지만 안 챙겨주는 느낌이에요. 배신했다 뭐 이러는 말 나오는 거 보면은. 근데 보니까요, 앞으로 안 챙겨줄 것입니다. 꿈들 깨시길 바랍니다. 꿈들 깨세요. 그런 제목으로 방송하셔도 안 챙겨줄 거예요. 일찌감치 마음을 비우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성 그을 거란 얘기입니다. 윤어게인 전환길 씨 쪽에서는 꿈을 깨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먹튀 아니냐,
먹튀 아니냐. 혹시라도 지금 안 챙겨주다가 나중에 챙겨줄 거 아니냐. 아니요. 앞으로 없을 겁니다. 성 그을 거란 얘기입니다. 떡 줄 사람 생각 안 하는데 김칫국 드시지 마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괜히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괜히 부글부글 끓고 계시지 마셔라.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이 선택이. 이 후보일 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당대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당대표가 근데 이제 됐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이미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생각이냐면은, 뉴스를 보면은 대통령까지도 되고 싶어 하는 야망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큰 뜻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큰 뜻을 품고 있는 사람의 입장. 그러면 세력을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확장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너무 뻔합니다. 이 윤어게인이나 전환길씨 세력으로는. 그러면은 더 가기 전에 지금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윤어게인 전환길씨와 손절해도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손절을 해도 이분들이 도망을 못 가.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손절을 한다라고 해서 민주당 쪽 안 찍는다라는 것입니다. 안 찍어. 그러면은 적극적인 손절은 아니더라도 소극적인 손절을 치고, 쉽게 말해서 중도 외연 확장을 한다라고 보도가 났잖아요. 외연 확장을 해서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움직여도 이들은 이해를 할 것이다. 자기가 이해를 시킬 것이다 라고 이미 판단을 했어요. 결론은 차기 대권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면을 받든 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럼 당신들 나 도와줘야 되지 않냐. 이러한 입장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당대표를 도와줘서 이재명 대통령의 차기 대권 주자로 만들어주는데 니네들이 날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인 겁니다. 그렇다라고 생각을 이제 해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어게인 세력, 전환길씨 세력 배신당하셨잖아요. 여러분,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아요. 민주주의를 지지합니다. 저는 정치의 정자라면은 200m 바깥, 300m 바깥으로 떨어져서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당한 현실 속에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가엾고, 나와 같은 사람인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한 분을 보고 그분을 도와주는 분들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들의 가식을 받고 허구를 받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님만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서 일하시는 분들만 응원을 합니다. 저는 사실 민주당이 일 안 하는 게 다 보여요. 그래서 중도 보수 분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어떤 면에서는 진보적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이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윤 어게인 세력 분들과 전환기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재명 대통령님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응원봉 혁명으로 6월 3일 시작된 국민주권 정부가 여기 여러분 눈앞에,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시작된 지 단 3개월이 이제 하루 눈앞에 남겨놓고 있는데요. 9월 3일, 오늘은 99일째입니다. 100일을 하루 앞둔 오늘입니다. 이재명의 국민주권 정부를 지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동혁 당대표는 당선의 먹튀에 대한 욕을 먹겠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전한길 씨의 8월 31일 미국에서의 인터뷰가 공개되었는데요. 벌써 자기한테 내년 공천을 청탁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의병이 맞는 옷이라며 장동혁 씨는 손절을 하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게 지금 전한길 씨는 순수한 마음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한길 씨는 수싸움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시면은 공천 청탁입니다. 즉 자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정치인이라고 해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도 못 품습니다. 공천 청탁. 지금 공천 청탁으로 다 걸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청탁 전화가 왔다라고 인터뷰를 하시면은 거절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본인이 방송에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한길 씨. 비유를 하자면 어떤 거냐면요. 영고백 1차 이런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장동혁 당대표가 나한테 보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밀어줬잖아. 그런데 지금 무언의 압박을 이러한 식으로 집어넣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식으로 표현하시잖아요. 그럼 어떠한 정치인도요, 모두 다 손절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시는 거예요. 무덤을.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청탁 자체가 불법입니다. 공천 개입이 되시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장 당 밖에서 노르라고 하잖아요. 보세요. 장동혁 당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랑 악수했어요. 여야 손잡기 너무 멀다. 좌우가 멀다.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뒤집어서 해석을 하면 어떠한 의미인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이 얘기는요, 조금씩 가깝게 가자라는 얘기입니다. 가깝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진술 분석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술 분석은 성범죄 관련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요. 아동 성범죄라든지 기업 관련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범죄뿐만 아니라 고도의 이제 심리, 보험 사기 그런 데서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이 얘기를 이제 해석을 제가 좀 한번 해드려 볼게요. 대화로서 손잡으러 다가가려면은 결국은 한 발짝 한 발짝씩 가까이 가야 돼요. 서로가 다가가야 한다 라는 얘기를 은원중에 한 거예요. 장동혁 씨가. 이 말에 내포된 뜻은 뭐가 생략되냐? 여야가 손잡기 너무 멀다. 좌우 거리가 멀다. 가로 열고 한 발짝 한 발짝씩 가까이 서로 다가가야 한다. 우리는 왼쪽으로 갈 테니 너네는 오른쪽으로 와라. 서로 가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한 거예요. 그리고 장동혁 씨가 뭐라 그랬습니까? 중도층의 매력을 느끼도록 하겠다라고 선언했어요. 너무 국민의힘이 극으로 빠지고 있다.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 보수의 제1 가치는 합법입니다. 헌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불법은 절대 납득할 수 없다. 합법을 납득하는 선에서 투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 구속된 상태에서 무조건 풀어내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풀어내라는 것은 김민수 최고, 왼쪽으로만 간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볼 땐 말은 이렇게 해도 중도층이 매력을 느끼게 하려면 외연 확장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인데, 이 장동혁 후보가 이 브레인이 제가 좀 돌아간다라고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영감을 얻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 주식 폐지하고 뭔가 계속 우회전을 했어요. 제가 계속 갖다 줬잖아요. 액션이더라도 계속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회전, 우경화, 오른쪽으로 계속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 가서 나 친중 아니야, 반중할게. 민주당이 그리도 싫어하던 극혐하던 친일, 일본과, 근데 친미하겠다. 반중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연기라도 하라고. 이 장동혁 입장에서는, 대표 입장에서는 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이재명 대통령을 연구했다. 중도층이 매력을 느끼도록 매력적인 보수정당이 되도록 이 깜빡이라도 넣어야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것처럼. 그러면 손절해서 구구가 갈 데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선거가 다가올수록 앞으로 당신들과는 선을 그을 겁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재명, 민주당을 지지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만 지지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제가 방송으로
제 방송 대통령님이 들으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이 자꾸 극자로 가잖아요. 설득해서 조국이 사면된 것처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사면밖에 없어요. 그거라도 받아서 폴리바게닝 해가지고라도 나올 수 있게는 해드릴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요건이라도 제시는 해야지. 어차피 내라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폴리바게닝 해서 문재인 털 거 털고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보가 한두 가지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지하는 사람들끼리라도 좌우로 나뉘지 말고 힘을 합쳐서 대통령 하나로 구심점을 만들어서 힘을 합쳐서, 다른 사람이 들으면 저보고 또라이라고 하겠죠? 합쳐서 대통령으로 하나만 뭉치자. 정당 배제하고. 어차피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표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대통령으로만 뭉치자. 왜냐면 의원들은 자기들 입만 살려고 그러고, 민주당도요, 대통령을 위해서 일 안 해요 지금. 여러분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문재인도 털어야 되거든. 근데 이것들이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국회에서 한다라는 짓이 검찰개혁하라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이 문재인 이 국회의원들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청래가 이 친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팔아서 정당 대표가 됐어요. 그래놓고서 대통령 힘 빼려고 검찰개혁한다라고 하고 있고, 추석 전에 검찰개혁한다라고 하면서 대통령 수사권 힘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자들 작당히 하고 있어요 지금. 지지자들 이용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으로 모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제가 다음번 영상에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요, 머리 좋은 장사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받으시면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키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사면받게 해드릴게요. 공동의 목적은 그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사면받게 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살아야 돼요. 대통령은 사면권이 있잖아요. 막강한 지지율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려면은 민주당이 망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막강한 지지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개똥볼 차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CCTV 공개요? 이거 헌법이 보장한 초상권 침해, 기본권 침해입니다. 이미 유포가 된 게 각종 쇼츠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다음번에 영상에 올리려고 하거든요. 헌법에 어떤 거에 침해가 되고 있는지. 도와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재해에서는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정보 교환으로 폴리바게닝 할 수 있게끔 뭐 아예 그래도 지은 죄가 없지는 않으니까
뭐 일종의 거래를 하는 거죠. 뭐 약간 뭐 구속수감으로 뭐 한 3, 4년은 살다 나오실 수밖에 없어요. 아예 뭐 그냥 나오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3, 4년 정도 구속수감 되셨다가 나오시는 걸로 뭐 이런 식으로 끝내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형량도 3, 4년이라는 건 제가 뭐 검사도 판사도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감히 그런 식으로 나오실 수는 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될 수 있게 도와드릴 수는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도와드릴 수는 있다, 희망을 가질 수는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국회의원들 말 몇 마디 때문에. 이 장동혁 있는 여러분을 손절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이럴 거고, 이 사람은 그럴 거고요. 머리가 좀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김민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답답한 게 뭐냐면요. 이게 비유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공부는 더럽게 안 하면서 서울대 맨날 가고 싶다라고 하는 애들, 힘은 없으면서 윤석열 석방해라, 탄핵 부당하다 라고 떠들고 있어요. 이 감옥에 이미 갔는데 무슨 탄핵이 부당해. 그리고 국민의힘 100석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뭐 이제 앞으로 지금 특검 조사로 인해서 특검이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100여 명밖에 안 되네. 한 120명 되는데 압수수색하고 인력이 부족하대요. 더 뽑아줘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막고 있어. 그래서 지금 진전이 안 나가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졸라게 뺑이 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력이 늘려주지를 않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내부에서 지금 막고 있어. 충원을 해야 되는데 충원을 안 해주고 있대요. 그럼 나경원, 뭐 이철규, 기타 등등 추경호부터 시작해갖고 다 이제 깜빵 가게 생겼다고요. 국민의힘 대표 의원들 다 깜빵 간다고. 뭐 의석수 다 날아가. 그럼 100석 될까요? 107석? 내가 볼 때는 한 80석도 안 될 것 같아 이제.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못 막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뭔데 자꾸 마이크에 대고 떠드냐는 것입니다. 이 뭔데 자꾸 떠듭니까? 마이크에 대고 떠들 힘이 있으면 마이크 대고 떠들 일 있으면 그게 당신이 떠드는 게 맞아져? 당신이 떠드는 횟수만큼 맞아지냐고. 이 말하는 게 정당화가 되냐고. 목소리 크면 정당화가 돼? 아니잖아. 앉아갖고 맨날 뭐 쓸데없는 말 떠들고, 그거 앉아갖고 떠들면 슈퍼챗 받아? 뭐 슈퍼챗 받아야 되냐고. 아무 능력 없잖아. 힘을 기르라고, 힘을. 그 앉아갖고 맨날 뭐 씨부리고 있어. 아무 능력 없이. 그 힘을 기르던가 하라고. 아니면 나처럼 유튜브를 해, 유튜브. 난 그냥 뭐 이제 유튜브 이제 취미로 하잖아, 취미로. 김민수 최고위원도 취미로 하는 건가? 응? 최고위원 취미로 하는 건가? 2달 안에 석방을 시킬 수 있으면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본인이 제시를 하라고. 앉아서 떠들지만 말고. 그렇게 떠들 거면은 그냥 유튜브에 슈퍼챗 받고. 최고위원을 유튜브로 하나봐. 취미로 하나봐. 말도 안 나와. 장동혁 대표는 깜빡이로 자해전 할 겁니다. 이 최소한의 액션이라도 넣을 것이다.
이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을 보고 배워서 조금이라도 따라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수준으로 갈 것입니다. 이 질리는 절차를 서로들이 절차를 밟고 있다. 누가 덜 똥볼을 차고 있냐의 문제인데, 독립변수의 문제다. 독립변수의 문제다. 그리고 뭐 9월 22일 날 또 2차 민생지원 쿠폰을 발급한다라고 하네요. 소비 쿠폰. 근데 이 소비 쿠폰의 단맛은 너무 빠르게 끝나요. 지난번 소비 쿠폰 발급했을 때 4인 가족이 60만 원이잖아요. 한우 한번 시원하게 먹으면 끝난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주식 폭락의 현실은 너무 가혹하다. 증세는 너무 가혹한 형벌이다. 이게 안 처진다고. 그런데 이 국채를 발행해서 개인한테 또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이제 하다 안 되니까 개인한테 국채를 판다. 9월 22일 날 소비 쿠폰을 10만 원 발급한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 경제가 워낙 안 풀려버리는 상황인데, 뭐 경기는 뭐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을 해서 윤석열 때가 막장에 치달았고, 뭐 이어져서 이재명 정부까지 이제 뭐 3개월 돼서 이어져 내려온 거고, 이제 막장에 다다랐는데, 뭐 이재명 정부한테만 뭐라고 할 수 없죠. 근데 지금 현재 뭐 이재명 정부니까 말할 수밖에 없죠. 결과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씨앗을 뿌려서 걷어들여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인데 민주당은 민생 돌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에 수사 인력 보강도 안 해주고, 통일교 수사하는데 방해나 놓고 있다라는 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 같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듣게 만들고, 그러한 상황에도 민주당은 내란 척결이라는 거 보여주기 한다라고 자꾸만 CCTV, 그거 윤석열 이미 깜방 가 있다고, 안 궁금하다고, 그런 걸로 시선 끌기나 하려고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바보 아니거든요. 대통령을 2번이나 갈아치운 국민들입니다. 그런 쇼 기대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 얘기하는 국회의원들 지지하는 사람들 뿐이라고요. 화가 나니까 말이 안 나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이슈도 안 돼. 그 사람들 감옥 갔다고 이미. 특검이 조사하고 있다고 특검 인원수나 증언해줘요. 조사 끝나고 재판 받고 심판 받으면 알아서 살아, 형. 유생활이란다. 윤석열 사생활 안 궁금하다고.
뭐 도살장에 속 끌어내는 것도 아니고 지나친 건 아니야만 못해. 당신들 생각 똑바로 하라고. 하다 이제 별짓을 다 해요. 이 대가리가 굴러가면 윤어게인가 손잡으면 국민의힘은 군소정당으로 전략한다라는 거를 이 장동혁 당대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밌는 게요. 우리나라가 이 정말 희한한 게요. 쉽게 안 죽어요. 이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 국난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중도가 대권의 키를 잡고 있다. 이 키를 쥐고 있다. 이 중도를 포용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대권을 가져올 수 없다. 대통령 맨날 흔들어봐도 소용없어. 40, 40, 20이기 때문에 중도 20을 누가 잡느냐가 관건이다.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뭐 윤어게인이나 뭐 누구야 그 전한길 씨 뭐 이재명 대통령 지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냥 얘기를 했을 뿐이고 당신들이 뭐 그런 취급 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당신들도 국민의힘 지지를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이고 난 대한민국 사랑하고 우리 할아버지 두 분이 독립운동 하셨고 이 정치 모사꾼들이 국민을 나눠 놓은 거고 이념 때문에 난 우리 국민들이 서로 이렇게 나눠줘서 싸우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당신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같은 국민 입장에서 마음이 아파서 우리는 뭉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지 여부를 떠나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흥미진진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간만에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머리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나올지 좀 유심히 아주 그냥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민주당이 1일 1동을 안 쌓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내부 내에서 지들끼리 시간이 남아도니까 첫 싸우고 지랄들입니다. 이 대통령을 당대표가 국회의원들을 꼬셔서 공천권을 가지고 선동질을 하고 입법권으로 대통령을 가로막으려고 하고 여론을 선전선동하고 그 박지원 의원 이제 정치 그만하시죠. 나빠루가 뭡니까 나빠루가. 그 할아버지도 그때 깜빵 3년 다녀오신 다음에 법사위에 들어가셔가지고 어떻게 상황 돌아가나 알고 싶어갖고 거기 계신 거 아니에요. 줄곧. 이무기도 아니고. 그리고 이상한 가짜뉴스 좀 선동하고 다니지 마세요. 아니 무슨 뭐야 전에 있었던 데가 어디야 뭐야 거기 이상한 데 있잖아. 문재인 정부 때 들어가셨던데. 거기 있다가 어떻게 바로 국회의원이 돼. 이재명 대통령이 그 복권까지 시켜줬잖아. 그런데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나? 하여튼 나이를 먹으나 안 먹으나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랬다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쳐맞았지. 주둥이 함부로 놀리고 다니니까.
당신이랑 박지원 의원하고 당신하고 김한길 씨랑 김대중 대통령이 당신하고 김한길 씨랑 대놓고 뭐라고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자리에 계신 분한테. 네,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김한길 씨가 그 누구야 와이프 그 배우인데 그 배우 있는데 여자분 있잖아. 그 배우 여자분 있잖아요. 그 배우 여자분은 하도 손찌검한다는 소리가 대통령 귀까지 들어가갖고 귀싸대기를 날리셨다면서요. 한데 김한길 씨한테 어디 때릴 게 없어서 여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그랬던 여성을 때리냐고. 최명길인가? 하여튼 뭐 그런 그분 여성분 계셔. 그리고 박지원 의원, 당신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혼났다며. 그 자리에 계셨던 분한테 내가 들었어. 우리 큰어머니거든요. 장상 국무총리 후보였던 사람 누군지 얘기 들을 수 있어. 난 실명 까고 얘기할 수 있어. 그분 지금 정치 안 하니까. 어디서 거짓말을 그렇게 하고 다녀요. 미국에서 가발 공장 하다가 오셔가지고 하여튼 할아버지가 문제야. 내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말씀도 드렸다고. 당신 입을 오버로크 쳐야 된다고. 이거 내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나는 욕을 한 게 아니야. 이거 소설가 김홍신 작가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공업용 미싱으로 오버로크 쳐야 된다고. 김홍신 작가가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고. 나도 은유적 표현을 예술적으로 한 것뿐. 내가 어르신한테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이팔 청춘이어도 마음이 청춘이 아니면 여든 노인이오. 여든 노인도 마음이 이팔 청춘이면 청춘이라 하였습니다. 어르신은 아직도 가발공장 박지원인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정신 차리시고 후배들한테 양보하십시오.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거짓말하고 다니면서 혓바닥이 너무 깁니다. 얼굴도 모르는 저한테 이런 소리 듣는 거 기분 안 나쁩니까? 왜 그러고 다닙니까? 한 자리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자리에 안 줘서 그랬습니까? 당신 정치하게끔 복권까지 시켜줬으면 그걸로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있어야지. 80대 가지고 아직까지도 정치하는 것 자체가 추태인데 후배들한테 양보해야 되는 게 미덕 아닙니까? 정신을 못 차렸어 아주 그냥. 정신 차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아셔야 되실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요. 대통령님께서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것과 모르고 계시는 것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대통령님에 관련된 소문과
이러한 부분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정치학교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치학교라고 해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광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정 부분에 이재명 정치학교 입학생을 모집을 하는 가운데서 일정 부분의 금액을 걷고 수강생을 한마디로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수료가 끝나면 수료증을 준다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홍보물에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이름을 걸고 합니다. 옆에는 가칭이라고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스터를 보고 온 사람들한테는 이미 이재명 정치학교라는 타이틀로 선전이 됐기 때문에 추후에 이재명 정치학교라는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변경이 될지라도 모인 사람들은 이미 이재명 정치학교라는 선전물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이재명 정치학교임을 알고 수강료를 주고 민주당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님께 민주당에서 이러한 정치학교, 이재명 정치학교를 한다라고 사전에 동의를 얻고 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 발 더 나가면요, 어떠한 사람이 박찬대 당대표 후보였던 당시 후보 선거 캠프에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후보 선거 캠프 내부에 있던 사람이 정청래 후보도 좋고 박찬대 후보도 좋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박찬대 당대표 후보 선거 캠프의 사람인데 지켜보니 박찬대 후보님은 너무 무능하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정치학교 여기를 이제 있는 곳이래요. 그 모집하는 곳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말이 좀 두서가 바뀌었는데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청래 후보 뽑으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선거 캠프에서 일하는 사람은 봉사자인지 비용을 받고 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 어떤 시도 권리당원 교육하는 곳에서 이재명 정치학교 그 포스터를 붙여놓고 교육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앞으로 할 것이다. 정치학교 할 것인데 홍보해달라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 홍보를 하는데 포스터에 전현희 의원, 추미애 의원이 뭐 이제 강연을 할 의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경기도 어떤 지역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권리당원 교육을 하는데 여기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데요. 다 그곳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말이.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정청래 당대표님 말씀 무조건 잘 듣고 따르다 라고 당부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교육자한테 말하라고 하면서 정청래를 2번 외치라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당시 그 경기도 그 어떤 그 시도 그 권리당원들 교육하는 곳에서 당원들한테 외치라라고 해서 2번을 외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소문이 난 게 저한테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대통령님께서 아셔야 될 것 같고, 이재명 정치학교를 만든다라는 것을 민주당에서 허락을 대통령님께 받았는지 여부가 저는 궁금하고 확인을 해보셨으면 하고요. 이 도대체 뭔가, 그리고 박찬대 당대표 후보 시절 선거 캠프에서 자기가 그 선거 캠프에 있었는데 둘 다 좋은데 박찬대 후보 무능하다라고 하면서 정청래 후보 뽑으라고 했던 사람, 이 사람은 선거 캠프에서 일하는 사람은 자원봉사자인지 아니면 보좌관인 것인지 누군지 이 뭔지를 모르겠다. 저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궁금한 게 있어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정치학교라고 해서 포스터 만들어 놓고 교육을 시켜서 뭐 이렇게 해도 된다. 유명인에 된다. 뭐 그런 거 허락 받지 않고 사용해도 된다. 뭐라고 했을 때 민주당의 뭐 그런 건 정당하다라고 칩시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저는 대의원이기도 하고 과거 혁신위원 1기입니다. 400 몇 명 중에. 지금은 아니죠. 1기였습니다. 그리고 권리당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요, 제가요, 여기에서 추미애 의원님의 사진을 걸어놓고 장아리 책을 포스터에 박아놓고 검찰개혁과 형법 관련해서 제가 모 대학의 캠퍼스 내에서 개인적으로 사회교육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시민대학에서 개인적으로 수강료 받고 법학 관련해서 계절학기 수업 또는 학생들한테 계절학기 수업 등록해놓고 수강 등록해도 괜찮겠습니까? 이 수료증 아니에요, 저는. 학점은행, 학점 주는 건데. 저는 괜찮습니까? 묻고 싶네, 갑자기. 나도 가능하지, 그러면. 왜냐면 민주당도 가능하면 나도 가능하지. 그 우리 엄마는 60년이 넘는 민주당 권리당원인데 우리 엄마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당원이었어요. 민주당이 새천년 민주당이 생기기 이전부터 우리 엄마가 김대중 빠거든요. 한마디로. 당신들이 의원이기 이전 때부터 우리 엄마는 민주당 빠였다고. 김민석 의원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안다고요. 그래서 하도 들어서 내가. 그래서 당신들이 김민석 의원한테 어떻게 해코지 한 것도 다 알아. 하도 들어서.
정알못이었던 내가. 그래서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알게 됐어. 김민석 의원과 이재명 대통령이 쌍생아처럼 똑같아서. 나도 그러면은 추미애 의원 사진 걸어놓고 장아리 사진 박아놓고 하면 되겠네. 포스터. 나는 수료증도 아니고 학점도 줄 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님,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뭐 알아서 하셨으면 합니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자들이 대통령 이름 걸어놓고 이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다. 진행을 하면서 네. 제일 중요한 걸 먼저 하셔야죠. 국회 의사진을 하면서 의사진을 요 야당 회의를 하는 거에 간사 없이 이렇게 진행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늘이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이곳에서 지금은 시민이 많은 이렇게 무리하게 안 하고 또 얼마든지 지금 위원장님 지금 우리 법사위에 간사 없이 어떻게 진행을 해요? 간사 없이 아니 간사를 자기네 마음대로만 의사들 말은 그런 게 어려워요, 근데? 간사를 마음대로만 들어가서 무슨 얘기예요? 의사일정 제1항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간사를 뽑아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의사진행 않습니까? 간사 의결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아니 근데 왜 간사가 못 뽑아서 간사가 없습니다. 간사가 법사위에 현재 1인만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의사진행 위원장님. 내가 검사 오래 했다. 이런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민정 기자의 보도를 보신 뒤 영상을 보고 온 장경태 민주당 의원을 인터뷰하겠습니다. 내가 체포영장 거부하면 집행 못하는 거라는 취지의 발언은 무슨 조선시대 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교도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협박하듯이 하는 법의 지식을 가지고 공무 집행을 스스로 방해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이 담긴 구치소 CCTV 영상을 본 국회 법사위원들의 반응입니다. 지난달 1일 1차 시도 때의 약 24분 분량 영상 속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드러누운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달 8일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고 있으면서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한때 대통령이셨던 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냐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CCTV를 공개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네네.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돼 그럴 필요성이 있고 이 사안을 밝히는 데 객관적인 자료로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든다면 공개가 되는 것이고 공개까지는 필요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공개되지 않는 것인데 결국 그 기준은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네. 우리 헌법에서 어떤 사생활에 대한 어떤 비밀을 보장받는 그런 권리가 있고 네. 국민들의 알 권리 역시 보장을 받는 것인데 어느 것이 이번에 이 사안에서 더 우선할 것인가를 따질 때는요 일단 공개의 목적이 정당한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목적의 정당성은 지금 사안이 양측 모두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한쪽은 과잉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하고 있고 한쪽은 아니다. 과도한 저지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있었다 주장하니 목적의 정당성이 뭐 인정이 된다고 치더라도요. 그 다음에 침해의 최소성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수단으로는 이걸 공개하거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가가 고려되게 되는데 굳이 영상까지 실시간으로 공개가 되지 않아도 의원들이 이걸 열람을 하게 되면 그 현장 모습 같은 부분들이 뭐 말을 통해서든 스케치를 통해서든 전달이 될 수 있고 그 정도만으로도 사안을 판단하는 데 충분하다라고 본다면 사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 공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일부 이 법사위원들에게 열람이 되는 것과 국민들에게 이것이 모두 공개되는 건 과연 모두 공개함으로써 얻는 국익은 무엇이며 그로 통해서 실익이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사실은 것처럼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분의 어떤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미스러운 걸 일반에 공개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에서의 뭐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결한다고 하면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좀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